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페드 의장으로 재지명됐다는 소식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26%나 빠졌는데요. 그에 반면 다우 지수는 플러스 0.05%, 좀 비교적 덜 빠진 흐름이 나타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페드 의장이 재지명됐다는 소식에 이 페드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안도감과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과 국채금리 상승 압박 등으로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채금리 급등 속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4년 임기의 페드 의장으로 재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페드 의장 재지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만약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된다면 의회가 연준에 맡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밝혔죠. 이어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죠.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파월 의장 재지명은 파월과 페드의 현 통화정책 행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페드가 예상대로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최근 몇 달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후퇴시킨 데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장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악관이 파월 연임 결정을 발표한 뒤 은행주들은 또 반대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파월 의장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이사는 부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8% 상승한 연율 634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4% 감소와 달리 깜짝 증가한 것이었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는 0.76을 기록해 전월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이날 WTI 이제 1월 인도분 가격입니다. 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이제 0.81달러 플러스 1.07% 상승한 76.75달러의 거래는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오펙 플러스 원유 중산 일정 재고 소식 속에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부터 한번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애플을 제외하고서는 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들 국채금리 급등 우려 속에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애플카 이슈로 최근 흐름이 정말 강한 애플은 이렇게 물론 윗골이 달렸지만 플러스 0.29% 상승 흐름 나타나줬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내년 3월경 고급 전기차 모델 S 플레이드를 이 중국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에 이렇게 또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1.74% 재차 또 전고점 향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반면에 이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았던 루시드라든가 리비안 여기 이런 종목이 마이너스 7%대 그리고 마이너스 8%대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포드가 리비안과의 전기차 공동개발 계획을 접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또 8%대 급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루시드도 또 같은 전기차 이쪽에서
흐름이 좀 꺾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루시드는 훨씬 더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좀 흐름이 급락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리비안보다는 조금 더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리비안이랑 루시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전기차 어제 현대차 기아 너무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뿐 아니라 우리 대형주들이 정말 흐름이 좋았던 장이었죠. 사실 중소형주는 재미가 없었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각각 5%대 7%대 상승해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정말 세게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이었죠. 왜냐, 뭐 게임, NFT, 메타버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해서 큰 하락, 매물이 출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과연 오늘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뿐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어제는 또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정말 흐름이 좋았죠. 반도체 소부장주들 오늘도 연이어서 흐름이 좋을지 아니면 쉬어갈지 또 미국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지 우리가 또 천천히 눈여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도 참 외국인과 기관 양수구 시원하게 여기로 들어와 주면서 지수 일단 좋게 마무리됐다라는 거. 현대차도 무려 4%대 상승 정말 오랜만에 보여줬죠. 기아도 그렇고 이거 이번에도 좀 좋게 연이은 흐름이 이어가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오늘장도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이제 미국장이 그렇게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니었다 보니 어떡해요. 또 하루 만에 음봉으로 전략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락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래도 이제 종목 차별 장세는 분명 이어질 거니까 우리는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강조드렸죠. 이미 놓친 메타버스 게임주 볼 게 아니라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쪽 보면서 공략하자고. 그래서 다행히 어제 같은 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 어떤 섹터만 살아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되니까요.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